조성국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고성국 박사? 당원, 일개 당원, 당 대표급 일개 당원. 오케이. 대표급이에요? 아니 나는 당원이면 당당이네. 조선 시대 말에 네, 조선시대 말에. 그 풍양조씨 조대비가 얼마나 신명났을지나 느낌이 와. 그러니까 수렴 청정을 하면서 자기 말대로 지금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 그러니까 막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야. 전두환 사진도 올려라.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도 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겐 딜레마일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선고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진을 올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딜레마. 아우 근데 의원님은 참 말은 민주당 같이 안 하는데 내용이 다 민주당 그 내용이라. 네, 박정희 한판 승부 여의도 내전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제주실 김한규입니다. 직함이 길어졌습니다.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뭐 그런 자리가 있는지도 여의도에서 잘 모르는 자리고요. 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원래 국민의힘엔 없던 자리였고요. 저희가 이제 당이 좀 커지다 보니까 역할을 운영수석 혼자 하기 힘들어서 나눈 거죠. 네. 아무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자리 맞죠? 중요한 자리.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모르신다니까 그런 자리가 있는지도 잘 아니가 모른다니까. 수석 부대표가 여러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운영수석 혼자 있던 거를 저희는 이제 정책 요새는 하여튼 네. 이름 길어지는 게 유행이야.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제일 좋은 건 대표죠, 대표. 아, 대표. 네, 나중에 꼭 네. 대표하세요. 자,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우리 이재영 의원님? 거북이와 거북이와 두루미. 너무 하도 예. 오랜만에 아유, 천값사 돈. 이거 아는 사람들은 한 방에 옛날- 날려버리신 것 아니,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역도 통합해갖고 무슨 전남 광주 특별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요즘에 통합 유행인데. 자, 일단 국민의 얘기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 결국 제명이 됐는데 예를 들고 이제 국민의힘 내전, 보수 내전에 돌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오늘 뭐 조중동뿐만 아니라 주요 사설에서도 이 제명에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뭐 그런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앞서 이제 통합이 유행이라 그랬는데 여긴 분열이 유행이잖아요. 그런가요? 국민의힘은 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아, 장동혁 대표는 글쎄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 장 대표 주변에서도. 예. 근데 그냥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통상의 여의도에서 정치문법으로 봤을 때 선거를 앞두면은 내전을 좀 멈추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 싸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거 앞두고 저렇게 내부의 분란이 격화되면 저 상태로 그냥 분란이 격화된 채로 선거 준비로 가든지 예. 아니면 선거 전에 사단을 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 선거 전에 사단을 낼래도 내부에 그러면은 뚜렷한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제 제명에 대한 오늘 반응들이 쭉 나왔잖아요. 어제 오늘 걸쳐서 네.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4분의 1 흩어진 채로 선거로 가면 선거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장동혁 대표나 현재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결과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뭐 그와 관계없이 당권 굳히기로 가서 뭐 다음 총선이나 혹은 차기 대선이나 뭐 길게 보고 가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선거가 성적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적표 안 좋은 감독을 자리에 계속 앉혀놓습니까? 쉽지 않아 보인다. 정 의원님. 그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예. 지방선거 공천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주는 지방선거 것으로. 공천 주는 거에 그렇죠. 자강두천이 맞긴 맞아요. 자강두천. 네, 그러니까는 천재의 대결이 아니고 천치의 대결이라고 천치의 대결. 한국일보에서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계산은 이렇게 한동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또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자신들의 세력을 굳건히 해서 중도를 이제 흡인한다.
굉장히 지금 들떠 있더라고요. 아, 들떠 있어요? 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 지금 서울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하. 오세훈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갖고 지금 서울, 부산 해가면서 다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정해져 있어요. 자신감이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빠지게 되면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반드시 심판하는데 저는 단계가 참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단계와 관련해서 산뜻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 하여 제명을 가함으로써 그 민망한 단계마저도 싹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끼리는 정치도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들어요. 자, 이걸 또 이렇게 흐뭇한 눈으로 보고 계신 아니요.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예.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네, 읍소의 정치를 하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아, 그랬습니까? 아, 그렇죠. 원래 이제 정책 수석하면서 제가 인터뷰도 했는데 그냥 최대한 양보하고 뭐 부탁하고 이래서 저희는 법안 처리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일단 목표고요. 예, 국민의힘도 최근에 이제 협상을 하실 때 보면 결국 뭐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비판에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존심만 살려드리면 예, 일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존에 항상 우리 당이 다수당이라 뭔가 계속 힘으로 누른다라는 생각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고 계신데 그렇지 않게 느껴야 되는데 왜냐하면 힘으로 누르는 건 진짜 상대방한테 모멸감을 주잖아요. 한동훈 계 의원들이 느끼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직 판사하고 검사하고 대결해서 이제 전직 판사가 이기셨는데 이게 뭐 법률 대결이 아니고 그냥 육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정 의원님께서 단계 얘기를 하셨는데 여의도의 단계가 뭔지 지금 그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왜 싸우는지 자체를 지금 모르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참 어려운 게 이게 결국은 권력 다툼으로 싸워야 되는 건데 제가 그 방향성이 없어갖고 저렇게 싸우는 게 맞나? 그리고 국민들이 다 저렇게 권력 다툼에 관심이 없는데 저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싸울 수 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싸우는 건 저 민망해서도 못할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서 저희 당은 진짜 별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싸우든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천막 농성. 펴놓고 농성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제가 차 타고 지나면서 계속 거기 의원들 표정을 보는데 4인 1조. 되게 밝아요. 네. 그래서 보통 천막하면 되게 비장하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오시는 분도 없으니까 본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웃으면서 대화하시고 보통 그래요. 항상 밝아요. 그래서 이게 친한계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별로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으신 건지. 근데 오늘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재용 위원장님은 그 SNS에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도 올리셨죠? 어제 올렸죠. 예. 어제 올렸고 비대위로 전환돼야 된다는 얘기도 했죠. 네. 그때 전화가 많이 오긴 오더라고요. 기자들한테. 기자들한테 많이 왔고 또 몇몇 정치인들도 전화는 왔습니다.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윤리위에서 뭐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윤리위까지는 아직 안 간 것 아직 안 같아요. 왔어요? 지금 당신들이 바쁘셔가지고 네. 일단 조문에 긴 저까지는 아직 일반 안온것 억제 같아요. 대상으로 분류는 됐겠죠. 일반 일반 억제. 억제. 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원석 선배는 저를 죽이려고도 아니 근데 전 현실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니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예. 올렸고요. 예. 어제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본인들의 진영을 공고히 하고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져도 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사례 딱 두 번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6년 우리가 공천할 때 그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었죠. 우리가 져도 우리 사람 데려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저희 16년 선거 뭐 폭망했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 퇴진됐습니다. 예. 탄핵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본 것이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년도 선거할 때도 막판에 그런 얘기가 막 돌았어요. 왜냐하면 한동훈과의 갈등설이 나오면서 뭐 공천 얘기 나왔었고 이럴 거면 안 해, 앙뚜아넷 얘기 나왔었고 뭐 이러면서 이럴 거면 뭐 져도 돼. 뭐 이런 얘기가 막 당시 용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본인의 진영이 공고해졌느냐 과연. 그리고 그 공고히 된 진영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었느냐? 아니죠. 예. 더 망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똑같은 수준을 밟으려고 하는지 조금만 그 과거 신문 헤드라인 몇 개만 찾아봐도 이거는 성공할 수 없는 공식이다라는 게 명백히 이렇게 보여졌는데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 지방선거를 벌이면서까지도 본인의 사람들로 공천을 해서 자기의 사람들로 뭔가를 채워넣겠다. 뭐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선거 저도 그러면 당대표직 유지할 수 있습니까? 원래 상식적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는 건데요. 예.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중도를 품으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 지금 현재 전략으로 보면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공천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지금 흥분된 상태라는 저 개인적인 흥분된 생각이고요. 상태다. 이건 또 여담인데 예. 민주당도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엄청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는 몰라 이러다가 또 개가천선 해가지고 천치가 천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모르는데 예. 아무튼 지금 상황은 좀 이렇게 상계를 벗어난 상황이라 평론하기가 참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지 않아도 장동혁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문제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안 주면 되는데. 자기 공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하느냐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그러니까 윤호개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쪽이 요구하는 정치적 효능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이제 자기 권력 기반이 더 공고해지니까. 예. 아니어도 뭐 공천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지고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지만 명실상부한 이 당의 주류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세력 기반이나 정치적 기반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1.5선인데 일약 당 대표가 됨으로써. 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려면 지지층이 지금 시점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건 한동훈 제거다. 뭐 그걸 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이 단계 문제를 사과를 했건 설득을 했건 뭐를 했건 저는 이 징계는 그냥 일어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음모인 거죠. 윤리위원장이 임기가 남았는데 바꿨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시동이 걸렸다고 보고 예. 때문에 이것 밖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다른 건 다 후순위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연초에 쇄신안 발표하면서 당명도 바꾸고 그리고 뭐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 청년 중심 정당 이런 걸 선언했어요. 그런 걸 실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시도가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합리적 지지층이나 아니면 이제 스윙보터층, 중간층들 같은 경우에 더 지금 냉랭하게 예. 마음이 식었을 텐데 아하. 그 정도 제스처를 취한다 그래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손을 내민다 그래서 거기에 호응할 만한 이를테면 이제 외연 확장이다 부를 만큼 그런 세력이 지금 이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결합을 할까요? 이게 서로 모순된 거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본인들은 지금 진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얘기인데 누구든지 계획은 있다. 맞아보기 전까지는 예. 맞고 나야 이제 정신이 들겠죠. 아니 본인도 계획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다 계획이 있고. 그게 하루에 1도씩 돌아가는 거였잖아요. 지금 그 이후로 몇 개월 돌아갔는데 반대로 돌아가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오세훈 시장 네. 어제 굉장히 세게 말씀했잖아요. 네.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과 말씀 나누신 겁니까? 아니요. 얘기는 안 나는데 저는 딱 그 얘기를 그 페북 글을 보고 예. 할만하셨다. 이제 드디어 이제서야가 아니고 진짜 해야 될 말을
시의적절하게 잘했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저 부분이에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전 뭐 앞에 계시지만 예.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뭐 진짜 선전을 해도 서울시장 못 이기면 그건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건 실패한 지방선거 아닐까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서울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큰 선거 지역구에서는 그나마 해볼만 한 게임 아니냐. 해볼 만한. 예.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봤을 때 민심을 그 서울에 있는 민심은 그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했던 이 한동훈 대표 제명권에 대해서는 반응이 안 좋을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벌써 그게 오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선거를 나가봤자 지는 게 뻔할 텐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흔적을 남기고 공천과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소위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건 둘째치고 지금 현재 이 경향 속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겠다. 불출마도 고려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겠지만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겠습니다.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최소한 장동혁 대표한테 저 정도로 세게 얘기할 거면은 자기 직 걸고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의 각오면 이런 사단이 나기 전에 좀 더 해당 발언과 같은 거를 장 대표나 아니면 빨리. 다른 중진 의원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이러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막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물론 지금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오세훈 시장 정도의 정치력과 경력이라면 아하. 이거를 막을 정도의 힘도 있을 수 있고 최소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끝나고 나서 그냥 SNS에 글 하나 아니 쓰는 그렇게 형태가 평가하시면 아닌가. 안 되는 게 네. 그 전에 이미 벌써 물밑으로는 많은 의견을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직전에 오늘이라도 만나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둘이서 해결해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제 어제 일이 이제 사단이 나고 난 다음에 어제 내놓은 메시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우리나라 그 선출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커요. 그리고 대한민국 1,000만 인구가 있고 모든 걸 리드하는 곳이고 진짜 반반 딱 쪼개져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서울시장이 계속 당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하고 그거에만 신경 쓴다? 전 그건 서울 시민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왜 미리 안 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부적절할 수 아니 있어요. 저는 뭐 공개적으로 SNS에 발언 이런 거보다 이제 실제로 그거를 막으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도저히 뭐 중과부적이었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노력은 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전혀 듣지 않는다. 뭐 오세훈 시장도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런 고성 TV 거네요. 보세요. 다음 타겟은 목표는 오세훈이다. 오세훈이지. 한동훈과 함께 보내야 할 오세훈. 오늘 썸네일인데. 제가 정은경 볼 때는 그 말씀에 일리가 조금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아니 많이 있다고 하셔도 돼요. 왜 또 조금이라도. 그전에 오늘이라도 만나라는 건 좀 알선 중재 정도 되는데 알선 중재. 그 다음날 갑자기 너 사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뜬금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때 또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그 네. 여의도 내에서 예. 그 고성국이 다음 타겟 오세훈 하는 맞아요. 것과 동시에 예. 누구를 공천한다면서 몇몇 정치인 이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서울시에 대해서 네. 서울시장. 심지어는 몇몇 정치인 이름이 나오니까 네. 그 정치인의 지역구에 그러면 한동훈이 간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소문이. 그러니까는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솔직히 이 얘기는 좀 아픈 얘기인데 여론조사라면 자꾸 쳐져. 옛날엔 이렇진 않았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예. 사실은 그 김건희 씨 재판이라든지 그래서 약간의 그 낙관을 하는 그 분위기였는데 됐는데. 갑자기 또 뭐 부동산 서울에다 몇만 채 짓는다고 또 막 예, 이제 경기도에 나오면서 수도경기. 한동훈을 또 제명시키면서 이러니까 아하.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한두 해 정치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바닥에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공천을 받든 안 받든 아하. 한 번
장동혁을 되받아 친다라는 레코드는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천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길이 열려 있는가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종합해 보면 종합해 주세요. 그 이전에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네. 어제 발언이 돌출적이었던 거죠. 오세훈 시장의 스타일은 이전의 신사. 기조가 맞아요. 아, 잘 이제 해결해라. 잘 됐으면 좋겠다. 대화해라. 약간 이렇게 거리. 근데 어제 갑자기 수위를 확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갑자기 왜? 아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얘기는 이제 선거를 현재 당 지도부하고 불화한 가운데 치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각오가 아니면 저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천 문제도 한번 싸워보겠다. 당 지도부가 어떤 시도를 하건 간에 이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 시장님 문제는 또 바뀌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연초 1월 1일 날 그렇게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다가 또 그래서 제약, 굉장히 단호하게 입장을 냈는데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 같지도 않은 쇄신안을 내놓으니까 환영. 뭐 또 좀 잘 될 것처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이게 오락가락 좀 하셨는데, 근데 만약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당 지도부하고 갈라서고 지방선거를 독자적으로 치르겠다라고 하면 그건 결단이죠. 그 결심이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계획이 있을지 그거는 이제 당의 노선이나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이나 윤핵 의원하고 손을 못 끊고 있는 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세훈이 갖고 있는 그냥 그 서울시에서의 기반을 가지고 내가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물론 서울시장 선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낫다 차라리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금 배현진 의원이잖아요. 국민의힘. 근데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쪽에 선 개죠. 상황이니까 한동훈 개이니까 오세훈 시장이 좀 그쪽을 염두에 둔 포석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근데 서울시당 한동훈을 아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개와 함께 또 음. 함께 가는 그림을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 보통 광역지자체장은 시당에서 공천하지 않고요. 중앙당에서 하니까 배현진 의원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죠. 아 그런데다가 그러면 예. 서울시당의 그 42개예요? 뭐가요? 지금 46개? 시당의 상임위요? 원래는 서울은 48. 그런데 반으로 좀 지금 갈려 42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21명은 지금 그 약간 한동훈의 제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데 예. 또 21명은 침묵을 지키는 그런 네. 상황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예.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던졌으면 그다음에 쫙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박형준, 그다음에 네. 또 인천시장 유정복 해가면서 왜냐하면 이분들 나와도 이 상황이 이러면 굉장히 그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 조용하죠. 그런데다가 또 일각에선 박형준 시장은 또 장동혁 대표와 얘기가 잘 됐다는 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부산은 그냥 네. 한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한주 둘이 마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폭탄주 20잔? 회식 전에 폭탄주. 확인은 안 되지만. 따로 아무튼 만나서. 근데 이게 지금 그런 뭐 개인사는 저는 모르겠고 예. 아무튼 이 자체가 잘못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져야 되는데 네. 이게 뭔가 이렇게 확 하다가 쇼트처럼 딱딱 끊겨버리는 쇼츠 같이. 아, 참. 쇼츠가 계속 나오겠죠. 그럴까요?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고성욱 씨 계속 좀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또 뭐 유튜브에서는 국민의힘 당사의 전직 대통령 사진에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씨 사진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친한계 의원 10명의 당 명예에 실추했다. 또 이 징계 요구서를 당에 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분이 좀 대충 감이 오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고성국 TV의 고성국 박사의 그 프로 봐야 되는 거였어요? 잘 안 보지 보고 마세요. 있었는데. 보지 마세요. 예, 뭐 예. 근데 저희는 뭐 이럴 때 국민의힘 비판하면 네. 또 벌써 기고만장하냐라고 하기 때문에 아, 저희의 목표는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저런 분란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저희는 부동산 대책 공급하고 법안 처리하고 선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드로 가고 있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놀리듯이 비판하고 이러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서 정책 수석이십니다, 역시. 네, 아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단계 논란은 저는 힘으로 완전히 폭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좀 연민의 느낌이 있어요.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 아까 1.5선인데 당 대표 한다고 하는데 저랑 같은 날 국회의원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치 천재신가? 저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수들을 계속 하셔갖고 만약에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유죄가 선고되는데 2월 19일. 예, 2월 19일 날 그 즈음에 당에다가 그 사진을 딱 건다. 그러면 저야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6월 달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동혁 일단은 대표 징계 요구서는 서울시당에 제출한 거고요. 그래요? 네, 그 서울시당에서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다만 당연히 이게 최고위나 뭐 올라가게 되면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당연히 그게 또 처리가 통과됩니까? 취소되겠죠. 취소됩니까? 네, 취소되겠죠. 아. 근데 어쨌든 징계 요구서는 그렇게 올라와 있다. 고성국 고성국 뭐라고 불러야 돼요? 박사. 고성국 박사? 당원, 일개 당원, 당원. 당 대표급 일개 당원. 오케이. 대표급이에요? 아니 당대표급 당원이면 당당이네. 조선 시대 말에 네, 조선시대 그 말에. 풍양조씨 조대비가 얼마나 신명 났을지나 느낌이 와. 그러니까 수렴 청정을 하면서 자기 말대로 지금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 그러니까 막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야. 전두환 사진도 올려라.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도 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겐 딜레마일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선고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진을 올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딜레마. 근데 의원님은 참 말은 민주당 같이 안 하는데 내용이 다 민주당 그 내용이라. 아니 사실 부동산 공급 대책 저거 할 말 많은데 한판 브리핑에서 이게 또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 참긴 하겠는데 부동산. 네. 잘못된 아니, 거죠 사실은. 민주당도 나중에 좀 편치 않은 일들이 당 예. 내부적으로 있긴 한데 예. 워낙에 국민의힘이 지금 신스틸러가 돼서 여당의 악재마저도 다 이렇게 스틸해 가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예. 야당 복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정치 파트너 복이 있는 게 야당 대표일 때는 대통령이 내란 저질러서 스스로 무너지고 이제 여당 대표가 되니까는 야당이 저렇게 자중질환에 휩싸여 가지고 예. 선거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예.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야당 복이 있습니까? 예. 아이고 저희 당이라고 뭐 그럼. 의원들끼리 다 친하고 아니면 갈등이 없고 또 내부에 문제가 없고 그런 건 아니죠. 누구나 예. 다 장단점이 있는데 예. 단점은 숨기고 장점은 잘 부각되도록 아니 근데 서로 간에 그런 노력은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당에도 이런 문제는 있는데 저거는 진짜 규칙 바뀌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이는 거는 상식 바뀌고. 민주당 얘기를 또 잠시 후에 광고에 아니면 할수 앞에 있도록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잠시만요.